주식마스터입니다. 오늘 주린이 전용 교육과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금일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정례 회의 앞두고 관망세 짙은 흐름이었는데요. 메이저 투자자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수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해서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이미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기간이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그 기간이나 규모 등이 명확해지면 불확실성 해소로 충분히 반등 가능한 시장 흐름이니까 너무 염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을 이제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갈 텐데요. 11월 1일, 10월도 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11월 시작하면서도 좋은 흐름을 타는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 날 상한가 종목이 총 2,500여 개 이제 종목 중에서 4개가 나왔는데 그중 3종목 갤럭시 ISM, 갤럭시 MI3, M게임 이게 제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모두 10거래일 이내에 추천드렸었고 수익률로 보면 6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자랑이죠. 그만큼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체험방에도 많이 들어와 보시고 실제 실력이 어떤지 종목을 잘 찝는지 잘 보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에 한 종목 더 나올 뻔했죠. 어제 안 나왔었는데 오늘 넷게임즈 장대 양봉 세웠죠.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한 25%, 30% 정도 수익권 진입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린이 전용 주식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가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화면이랑 좀 다르게 턴어라운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블록딜, 자전거래 이렇게 총 5가지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턴어라운드는 기업 내실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랑 살짝 다른데요. 턴어라운드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할 때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를 계속 보이던 적자를 지속하던 기업이 M&A나 아니면 신규 사업 추가를 통해서 매출 개선세나 이익 개선세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것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하기도 하고 주가에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가 변곡점을 지나서 돌림목을 지나서 상승 추세 전환할 때 그 변곡점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 추세 전환이죠. 하락 실적 계속 적자나던 기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것 혹은 주가가 계속 빠지던 회사가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뀌는 것 그것을 턴어라운드라고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일단 말 그대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발표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실적 발표되기 전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릴 거다 예상치 컨센서스를 증권사마다 발표를 하기도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예측 시장의 예측과 다르게 더 훨씬 많은 매출이나 이익을 기록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깜짝 실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뭐 영어로 그냥 한국어로는 깜짝 실적이고 영어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주가에 즉각 반영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이는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당장 실적이 좋더라도 미리 업황이 어둡거나 이랬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쇼크는 반대말이죠. 어닝 쇼크도 이제 실적에 관한 얘기인데 시장의 예상치 대부분 뭐 증권사도 그렇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하는데 그 폭이 큰 것이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뭐 실제로 이는 대부분 즉각 반영되죠. 주가가 대부분 빠집니다. 기업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전 개인적으로 실적인데요. 매출이나 이익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추가로 봐야 될 게 적어도 뭐 6개월이든 한 분기든 미래 업황이 어떨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은 꼭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때 실적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보시면서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다, 어닝 쇼크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전거래. 자전거래보다 먼저 블록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자전거래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네요. 블록딜은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을 덩어리째 거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블록이 그런 뜻이죠. 덩어리.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유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대량으로 넘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알기 쉽게 이해하자면 시간 외에 대량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장 이외에 시간에 장 전 아니면 정규 장 후에 시간의 매매가 가능한데 이때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블록 딜이라고 하는데요. 블록 딜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정규 장에서 블록 딜이 이루어지면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대량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 이제 제 값에 팔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지분을 들고 있는 A라는 대주주가 어떤 이유로든 지분을 팔려고 이제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에 교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주가도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되고 대량으로 매도하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이제 대량으로 매도했을 때 주가가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소식이 장중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죠. 장중에 이루어지면. 전해졌을 때는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내놓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주가에. 악재이기 때문에 일반 뭐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이제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도 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블록딜은 시간 외의 거래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블록딜을 이용하면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블록딜을 이용하면 시장에 충격도 주지 않고 원하는 값에 지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블록딜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 뭐 대주주든 기관이든 매도자가 주관사, 이제 증권사죠. 증권사를 선정해서 매도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매수자를 물색하게 합니다. 증권사가 물색을 하겠죠.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분을 넘기는데요. 첫 번째는 매수자로 하여금 이제 가격을 제시하게 하고 높은 가격을 써낸 곳에 지분을 넘기는 경쟁 입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매도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매도 가격과 수량을 정한 후에 매수 신청 경쟁률에 따라 매수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딜은 이제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값에 팔기 위해서 보통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고요. 매수자는 이제 보통 이제 자금력이 있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가 매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제로 뭐 블록딜이 시간 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소식은 공시 내용으로 이제 공개가 될 수밖에 없고 다음날 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략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3.67% 정도는 하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에는 좋은 소식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거래 주체가 누군지, 어떤 무슨 M&A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신규 사업,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 이제 목적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되겠지만, 일반적인 블록딜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자전거래. 자전거래는 이제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블록딜과 비슷한데요. 거래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블록딜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희망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뭐 입찰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파는 데 반해서, 자전거래는 이제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와 사려는 매수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또 물량도 정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이제 매도자가 정해진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는 것과 동시에 주문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제 매수자는 동일 수량의 매수 주문을 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식인데요. 이 자전거래도 증권사가 중간에 끼는 거는 유사하지만 블록딜에서처럼 매수자 상대로 뭐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뭐 체결시켜주는 단순 중개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래, 블록딜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래도 거래량이 많아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 선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보통 보면 자전거래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뭐 장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이 블록딜처럼 장 끝난 후에 시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블록딜과는 살짝 다릅니다. 자전거래도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매수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자전거래나 블록딜이 일어나면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매수자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공시 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뭐 공시 내용 꼼꼼히 짚어보라고 전에 말씀드렸고, 혹시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턴어라운드에서부터 뭐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자전거래, 블록딜에 관한 공시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설명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 되실 거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도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료 그리고 제 종목 자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